아마도 한시적으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DSR을 완화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DSR을 안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임차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따른 DSR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 부동산 금융당국이 이번 주 내로 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임차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 DTI 특례에서 관리될 소지가 매우 높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진행될 소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제가 빠르면 한두 달 내에 진행될 거다라고 했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빗대어서 말씀을 해드리면 아마도 한시적으로 임차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DSR을 완화하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고, 왜 DSR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지 금감원에 따른 가계대출 통계 지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당국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기반 대출 규제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지만 최근 우리 사회를 강태한 역전세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5일 금융부동산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DSR 완화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 내로 경제금융수장 회의를 열고 관련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기승을 부린 역전세 난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DSR 한도에 막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일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허그가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 4월까지 약 1조 830억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한국은행도 최근 발간한 깡통 전세 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역전세 위험에 놓인 위험 가구가 지난해 1월달 25.9%에서 올해 4월 52.4%로 2배가량 증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집값이 지금 하락한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지 않은 사람의 비중보다 하락한 비중이 훨씬 더 높은 만큼 전세 가격의 하락이 있는 그런 비중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금융당국이 역전세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현상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역전세 관련 전세 반환 대출 이 경우에는 부채 증가와 차주 부담 여부, 도덕적 해이 등의 이슈에 대해 기재부와 금융위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보고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찬가지 지난달 30일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대출에 대한 선의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DSR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검토에 당국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시적으로 그리고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DSR을 완화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자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감원에서 통계 자료를 발표했던 5월 25일 가계대출 동향 점검에 대한 통계 지표를 발표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22년 9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다 금년 4월 들어 소폭 증가로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소폭 증가한 겁니다. 2천억 정도. 자, 그 증가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22년 9월부터 시작해서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감소되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1조 2천억 정도가 감소되었고요. 또 2022년 10월 달에는 2천억 정도 감소, 그리고 11월 3조 2천억 정도 감소, 12월은 3조 5천억 정도 감소로 해서 2022년 하반기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감소로 전환됐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접어들면서 그 감소폭의 깊이는 더욱더 컸었죠. 2023년 1월 달에는 8조 1천억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5조 1천억, 3월 달에도 5조 1천억, 4월 달이 돼서 2천억 정도가 증가했다. 따라서 그 증가폭이 굉장히 미비하고 굉장히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가한 것으로 거의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2년 9월부터 시작해서 쭉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감소로 계속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거래가 늘면서 은행권의 정책 모기지 취급이 3월 이후부터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해서 이렇게 2천억 정도가 전환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 여타 대출, 집단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또는 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상호금융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4월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년 1월에서 4월 누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계대출 감소가 본격화된 2022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누적 감소 규모는 약 26조 1천억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DSR을 안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자, 2021년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죠.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었습니다. 56조 9천. 자, 여기에 전세대출도 마찬가지 거의 30조 원 육박할 정도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또 금리가 저렴했기 때문에 이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도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죠. 35조 9천억 정도. 따라서 약 토탈 21년 같은 경우에는 107조 원 정도가 증가했었다. 자, 그런데 2022년부터 시작해서 그 증가폭은 둔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폭이 둔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기타 대출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2022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중이 증가는 했지만 그 증가의 폭이 굉장히 미비할 정도로 증가를 한 거죠. 예년 수준에 비하면. 그죠? 그리고 정책 모기지는 오히려 반대로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례 보금자리 이론 대출 때문에 여기 이제 늘어나게 된 거고요. 반대로 또 집단대출과 전세대출은 감소했다. 그리고 기타 대출, 신용대출, 이금융권, 상호금융 이런 곳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 기타 대출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일부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 가계대출 수요, 공급 여건에 비추어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금감원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금년 들어 시장금리와 함께 대출금리가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대출 급증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또 주된 대출 수요는 주택거래도 금년 들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예년보다 아직까지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은행은 금년 들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대출 태도를 완화하고 있으나 차주 신용 위험 증가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상호금융저축은행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수익성과 건전성 저하, 압박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자, 금융권의 대출 태도 및 차주 신용 위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태도는 은행권들이 얼마만큼 대출에 대한 완화 또는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점입니다. 플러스로 나오고 있다는 건 대출을 완화해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곳들은 전부 다 대출을 아직까지도 규제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지금 일반적인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 태도를 봤을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1분기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완화해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2분기도 지금 대출 완화가 전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대기업, 중소기업의 대출보다는 가계주택, 가계 일반에 대한 이런 대출에 대한 완화가 더욱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차주의 신용 위험도는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반면에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대출 태도가 마이너스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크게 완화해 줄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가뜩이나 지금 안정성, 수익성, 건전성 이런 것들이 지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돈을 빌리는 차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사실상 지금 저축은행 뭐 여러 가지 이금융권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부 다 시중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대출이 큰 폭으로 완화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은행권들이 대출을 크게 완화해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 우리가 보신 것과 같이 가계대출에 대한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2022년 9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대출을 완화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플러스 한시적으로나마 그런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퇴로를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좀 미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금융당국에서는 DSR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를 해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